안녕하십니까.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노종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해표제 내용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해표제의 주요 해표제 몇 가지를 더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해표제의 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표제는 표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땀을 내주는 약물을 구성하여 표증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표증은 감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나쁜 기운이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을 침범하였을 때 발현이나 오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땀을 내줌으로써 치료하는 게 바로 이 해표제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나쁜 기운은 유금, 명렬하여서 종류가 다양하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표제의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해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신혼해표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해표제는 바깥에서 바람이라든지 추위가 침습했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신혼해표제로 소청룡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량해표제입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뜨거운 사기가 침습을 했을 때 이것을 치료해주는 처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량해표제의 대표적인 방제로 응교산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나쁜 사기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는데 그 환자가 체력이 허약할 경우 표증도 치료하면서 허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처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정해표제와 관련된 처방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표제들은 사용할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즉, 감기 증상, 표증이 보일 때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약물들은 오래 끓이면은 약효가 떨어지게 되므로 전탕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땀을 낼 때도 너무 많이 땀을 내게 되면 건강을 상하게 되고, 땀을 적게 내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계절에 따라 추위가 심한 곳은 이 해표제의 양을 더 늘려서 사용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음식이라든지 조리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또 다른 주요한 해표제 방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해표제 중 가장 첫 번째는 인삼패독산입니다. 인삼패독산은 대표적인 부정해표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감기가 걸렸을 때 원래 그 사람이 허약한 사람이라면 그 허약한 것을 보충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삼패독산입니다. 인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삼이 들어간 처방으로 그 구성은 시호, 전호, 청궁, 지각, 강활, 독활, 복령, 길경, 인삼, 감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한약재들의 구성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군신좌사 이론에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약으로 강활과 독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강활과 독활 역시 표증을 치료하기 위한 대표적인 한약재 중의 하나로서 그 기능은 땀을 내고 이로 인해 표증을 치료합니다.
또한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를 하고 통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증이 왔을 때 이 표증의 증상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이 강활과 독활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신약으로는 청궁과 시효가 들어가게 됩니다. 청궁은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키고 몸에 침범한 바람의 성질을 제거해주며 통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굿약의 효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시효는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진 약물인데 여기서는 열을 내려주면서 표증을 같이 치료하는 의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약으로는 총 5가지 약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길경, 지각, 전호, 복령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여러 가지 효능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종합하여 살펴보자면 우리 몸의 기운의 순환을 이롭게 하여 기운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한 몸속에 쌓인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담, 가래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시켜주고 이를 통해 기침이 나는 것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삼은 역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 주로 허약한 사람들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기운이 보충이 되면은 이를 통해 바깥에서 침입한 나쁜 기운들을 잘 물리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이 면역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체들을 제거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약이 들어갑니다. 사약으로는 감초가 들어가는데 감초 역시 사람의 기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가운데 소화기 쪽의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도 합니다. 또한 앞서 봤던 여러 처방들과 같이 이 감초는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활부터 감초까지의 여러 가지 약물이 혼합이 되어서 표증을 치료하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람이라든지 습기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고 기운의 운행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에 쌓인 습이나 담을 제거해서 기침을 먹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삼, 감초 등이 들어가 몸의 허약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삼 패독사는 몸에 침입한 추위와 습기를 잘 제거해 줄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몸의 허약한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삼패독사는 원래 체질이 허약한 사람이 바람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습기로 인해서 표증, 즉 감기에 걸렸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먼저 고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를 싫어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게 되는데 이게 체질이 건장한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통이 일어나면서 두통과 더불어서 목덜미가 땡기고 아픈 증상들도 역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 그리고 몸통이 아플 수가 있는데 이때 통증은 몸이 시리고 아픈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표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땀이 나지 않고 그리고 코가 막히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목소리보다 좀 더 탁한 목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낀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슴 쪽이 답답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혀와 맥을 살펴보자면 혀는 태가 백색 태가 낄 수가 있으며 맥은 진맥을 하였을 때 부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질이 허약하기 때문에 맥이 약해서 이렇게 잡으면은 금세 힘이 떨어지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패독산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고열이 나타날 때, 특히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거나 눈 쪽이 아플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온몸이 아플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고 코가 막힐 때, 근육 통증이 생길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감기 증상에 활용을 하는데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계통의 염증성 질환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삼패독산은 사용할 때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 표증을 치료하는 해표제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혹은 신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인삼패독산의 구성약물 중에 감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초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소변량이 감소한다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붓게 되면은 복용을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근탕입니다. 갈근탕은 갈근이라는 약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표제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갈근, 감초, 계지, 대조, 마황, 작약, 생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역시 군신자사 이론에 맞추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군약으로 갈근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탕제 이름에 약물이 들어갈 경우 그 약물이 주요한 효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근탕의 경우에도 이 갈근이 군약으로 쓰여서 주요 증상을 치료하는데, 이 갈근은 해기작용이 있으며 이를 통해 표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열을 내리고 진액을 생성하는 작용이 있어서 감기 외에도 여러 갈증이 생길 때 이 갈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신약으로는 마황과 계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마황은 땀을 내주면서 기침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고, 이 계지는 표증을 풀어주는데 바깥에서 침범한 바람이라든지 습기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마황과 계지를 넣어서 갈근과 함께 주요 증상인 표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약으로는 작약과 생강, 대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약은 몸에 부족한 혈액이라든지 음을 보충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작약은 대표적인 효능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 외에도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에서는 이 작약을 주요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강입니다. 생강 역시 땀을 내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길경이라는 한약재와 더불어 이 생강을 차로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목이 아프거나 기침 같은 것이 많이 날 때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조입니다. 대조는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약재인데요. 이것은 보중익기라고 하여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해표약들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약으로는 감초가 쓰이고 역시 여기에 들어간 모든 약물들이 조화롭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근탕은 표증을 치료하는데 해기작용이 있고 열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병은 태양양명병이라는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즉, 감기가 걸려 있고 몸에 열이 많이 날 때 이 갈근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양명의 증상은 땀이 나지 않고 바람을 싫어하며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추운 것을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으면서 또한 목 뒤쪽, 그리고 등 쪽, 그리고 심할 경우 허리까지 당기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근탕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갈근은 앞서 얘기했듯이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특히 몸의 뒤쪽으로 척추와 관련해서 근육들이 긴장이 됐을 때 이것을 풀어주는 효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목 뒤가 뻣뻣하고 아픈 경우에 이 갈근탕을 드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 외에 눈이 아프거나 코가 마르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며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할 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관절에 통증이 있고 번열이 생길 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과 옆구리 쪽이 가득하면서 답답할 때에도 역시 갈근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근탕은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감기가 있고 몸살이 있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뒷목과 등이 뻣뻣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날 때 이 갈근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머리와 얼굴이 아픈 증상이 보이고 갈증이 많이 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설사나 피부 발진이 있을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호흡기 쪽의 여러 염증성 질환들, 비염, 부비동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성홍열이나 대장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갈근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 역시 해표제이기 때문에 신체가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하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근탕 역시 마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황의 주요 성분이 에페드린입니다. 이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표제의 마지막으로 알아볼 처방은 시효계지탕입니다. 이 시효계지탕의 구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시효, 계지, 황금, 인삼, 작약, 반하, 감초, 생강, 대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처방 두 가지를 합친 방제인데요. 바로 계지탕과 소시효탕을 합친 처방입니다. 먼저 이 계지탕에 대해 알아보자면 계지탕은 대표적인 해표제 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바람이라든지 추위가 침범했을 때 초기에 쓸 수 있는 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시효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화해제의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시효탕은 소양증을 치료하는 화해 소양제에 속하게 되는데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들이 우리 몸을 침범할 때면 가장 먼저 인체의 바깥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해온 표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인체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시오탕의 경우 인체 바깥쪽에서 인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표증을 치료함과 더불어 외부의 사기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치료하는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게지탕은 표증을 치료하면서 리증을 치료하는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은 표증의 증상과 리증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표증의 증상으로 열이 나고 추위를 싫어하고 몸을 으슬으슬 떠는 것, 그리고 두통이 일어난다든지 땀이 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소시오탕의 경우 이러한 외부에 좋지 않은 사기가 몸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의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죠. 그래서 표증과 리증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열이 났다가 한 번은 몸이 으슬으슬 추워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증상을 치료하게 되고 또한 입이 쓰다든지 눈이 어지럽다든지 목구멍이 건조한 증상 등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소양증의 경우 부위가 옆구리와 관련이 돼서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면 역시 시오게지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덜미가 뻣뻣하고 아플 때 역시 이 시오게지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감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난다면 이 시오게지탕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통이 나타나거나 혹시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일어날 때도 시오게지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뒷덜미가 뻣뻣할 때도 역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땀이 많이 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헛소리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 통증과 관련하여 늑간신경병증이 있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인체 옆쪽에는 간과 담이 있어서 이 바이러스 감염과 담낭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화기계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에도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나는 통증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심신증이 나타날 때도 이 시오게지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오게지탕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오게지탕 역시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초를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자가 시오게지탕을 복용하고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 혹은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해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표제의 정의, 해표제의 종류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기를 비롯한 표증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해표제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사용된 해표제는 대부분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주요 해표제를 잘 기억하셔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표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사화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